KF-21 3호기 전투기 이륙합니다. 중국 일본 기술 아득히 추월한 KF-21.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2호기가 시연비행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10일 KF-21 시제 2호기가 오전 9시 49분쯤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한 뒤 10시 24분쯤 지상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시제 2호기는 35분간 하늘에서 각종 성능을 시험했다. 지난 7월 19일 시제 1호기의 첫 시험비행 성공 이후 넉 달 만이다. 이날 시제 2호기는 랜딩 기어를 접지 않고 날았다. 첫 시험비행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랜딩 기어를 내리고 저속 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제 1호기도 첫 비행 후 2달이 지난 9월에 서야 랜딩 기어를 동체 안으로 넣고 비행했다. 이날 시제 2호기를 국산 경공격기 FA-52 따라다녔다. 조종관은 개발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소속 진태범 수석조종사가 잡았다. 진 수석조종사는 1호기 비행 경험을 축적한 후 비행이라 2호기도 친숙했다. 조종 안전성 위주의 비행이었으며 비행 특성은 1호기와 유사해 비행이 용이했다. 고 말했다. 시제 2호기의 동체는 시제 1호기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칠해졌다. 수직꼬리 날개도 검은색 바탕에 노란색 도색이었다. KF-21 시제기는 모두 6대가 만들어졌는데 시제기마다 각각 다른 도색을 할 예정이다. KAI 관계자는 위장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장 멋있는 무늬와 도색을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KF-21은 앞으로 1호기와 2회가 번갈아 비행시험을 한다. 시제 3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될 계획이다. 방사청은 KF-21을 2026년까지 2000회가 넘는 소티, 비행 횟수, 위 시험 비행을 거쳐 개발을 완료하며 2029년에서 2032년에는 공대지 기능을 더한 블록 2로 개량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후 스텔스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계획도 있다. 2. 정세 분석. 한국 KF-21 날짜 당황한 중국. 짝퉁 F-35 선보여. 중 전문가. 한국형 전투기 KF-21. 중국에 위협될 수도.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지난 7월 19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우선 KF-21이 대량 배치될 경우 지역 공군력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중국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중국 군사 전문가의 진단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급기야 중국 공군은 중국이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35, 제235 위 사진과 동영상을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와 틱톡에 올리면서 세계의 관심이 KF-21에 쏠리는 것을 방해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나서 중국이 KF-21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짐작하게 만든다. 지난 24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KF-21이 현대화된 4세대 전투기 또는 4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그 이유로 KF-21이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등 향상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인 앤서니 웡은 중국이 독자 개발한 4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2000년 초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 실전 배치를 시작한 J-10이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F-16과 동급으로 분류된다. 웡은 그러면서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에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면서 KF-21은 향후 국제시장에서 중국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FC-31과 수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고 전망했다. 웡은 이어 4.5세대 전투기인 한국의 KF-21이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수준에는 못 미친다.
면서 내부가 아닌 외부에 무장을 다는 등 스텔스 성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웡은 또한 KF-21에 장착된 엔진인 미국산 F414G2400K 역시 5세대 전투기의 기동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면서 실전 배치된 5세대 전투기인 미국의 F-22, F-35나 중국의 J-20, 러시아의 Su-57 등과 비교해서는 명백한 약점을 갖고 있다고 봤다. 중국 돌연 짝퉁 F-35 공개. 그 배경은 중국군이 KF-21의 성공에 화들짝 놀라면서 일부러 저평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대외적 평가가 장기적으로 F-35 전투기를 대체해 나갈 후보로 손꼽을 정도로 긍정적 평가가 나오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래서일까? KF-21의 성공적 비행이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중국의 SNS에서는 중국군이 의도적으로 올린 것으로 보이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의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온 것이다. 중국이 J-35의 사진과 동영상을 올린 의도는 간단하다. KF-21로 쏠리는 국제적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J-35 관련 동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서방 군사 전문 매체의 반응은 짝퉁 F-35라면서 한마디로 싸늘했다.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는 점에서 혹평을 받을 만도 했다. 우선 J-35의 앞부분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IRST 센서다. 이는 F-35의 전자광학 추적 장치 EOTS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장치로 여겨진다. 그 뒤로 약간 기울어진 형태의 레이더 돔이 보이는데 이는 첨단 의상 배열 AESA 레이더의 안테나로 보인다. 또한 조종석 구조와 개폐 방식도 F-35와 거의 비슷하고 조종사용 표시장치는 F-35가 예전에 썼던 전방 표시장치 HUD를 그대로 장착했다고 한다. F-35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헬멧 장착 영상 장비 HMDS를 사용하고 있다. 엔진 배기구도 F-35와 비슷한 톱니 모양인데 스텔스 기능을 위한 설계로 여겨진다. 앞뒤 랜딩 기어는 모두 보강 구조로 돼 있어 최근에 진수한 항공모함 푸제노의 전자사출 장치를 이용해 이 착륙하는 항모 탑재기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J-35에 대해 미국의 군사매체인 1945는 중국이 해킹을 통해 F-35와 디자인이 거의 같은 복사판을 만들긴 했지만 레이더 성능과 스텔스 기능, 전투 능력 등 핵심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단순한 디자인만 베낀 낮은 수준의 짝퉁, 배드 카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투기의 최대 난제는 결국 제트 엔진 문제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압도적인 기동력과 전투력으로 제공권을 장악한다는 점에서 F-16, 수호의 -27 같은 4세대 전투기들과는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무장이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무거운 이륙 중량을 감당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민첩하고 공중 기동 능력도 더 빠르고 뛰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강력한 성능을 가진 제트 엔진이다. 미국의 경우 2005년 실전 배치된 F-22 스텔스 전투기는 플랫 앰퍼샌드 휘트니사가 개발한 F-119 엔진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러시아도 자체 개발한 AL-41F1 엔진을 수호의 -57에 장착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러한 엔진에 대한 원천 기술 자체가 없다. 그래서 중국은 제2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4세대 전투기인 수호의 -27에 들어가는 러시아산 AL-31F 엔진을 사용해 일단 공중에 띄웠다. 나중에는 러시아산 AL-31F 엔진을 복제한 WS-10 엔진을 장착했다. 문제는 이 두 엔진 모두 J-20 스텔스 전투기의 무거운 기체를 감당할 만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당연히 겉만 스텔스기처럼 번지르르 할 뿐 실속이 매우 부족한 전투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의 수호의 -57에 들어가는 AL-41F1 엔진을 수입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복제를 우려한 러시아가 판매를 거부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자 중국은 하는 수 없이 러시아산 AL-31F 엔진을 복제한 WS-10 엔진에 추진력을 더한 WS-15라는 엔진을 자체 개발했는데 문제는 이 엔진의 안정성이 문제였다. 엔진 내부 온도가 섭씨 1350도를 넘어가면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중국 측이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지상시험 도중 엔진이 폭발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만약 이 엔진을 제-20 스텔스기에 장착했더라면 당연히 공중에서 폭발했을 터였다. 이런 상황에서 J-35에는 러시아 미그-29기에 들어가는 RD-93 엔진을 복제해 개량한 WS-21 엔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엔진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 아마도 올 11월 주하이 에어쇼에 WS-21 엔진을 장착한 J-35가 나온다고 하니 그 이후 분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KF-21위 성공이 부러운 중국. 중국은 한마디로 KF-21위 성공적 비행이 부러울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제든지 중국의 전투기 기술을 추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이 달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KF-21을 폄훼하고 또 짝퉁이면서도 J-35를 일부러 공개적으로 꺼내놓은 것이 아닌가 보인다. 중국군은 한국의 KF-21이 중국의 J-22나 J-35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러한 중국의 코멘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은 KF-21은 원래부터 스텔스기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스텔스 성능이 제한된 4.5세대 전투기로 해외 수출 등을 염두에 두고 경제성 위주로 개발한 기종이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뛰어난 전투기라는 의미다. 또한 스텔스 기능이 뛰어난 전투기를 우리는 만들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 공군은 중국의 J-35에 대응할 F-35 스텔스 전투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교 대상도 안 되는 전투기를 경강부회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그만큼 KF-21위 성공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한 지난 7월 19일 세계 최대 에어쇼가 한창이던 영국 판보로에서도 KF-21은 단연 화제가 됐다. 본격 개발 6년여 만에 첫 비행을 성공시킨 속도도 그렇고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라는 점에서 더욱 화제가 됐다. 특히 KF-21이 스텔스 기술을 부분 적용해 4.5세대로 개발된 유일한 전투기여서 F-35 등 5세대와 앞서 나온 4세대 전투기 사이에서 수출을 노려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 국제정치적 틈새 시장도 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F-35를 살 수 없고 반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중국의 스텔스기도 살 수 없는 동남아시아나 동유럽 등의 시장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 틈새 시장에서 프랑스의 라팔은 작년과 올해 무려 200대나 팔았다. 앞으로 KF-21은 바로 프랑스 라팔의 수출 경쟁 상대가 될 것이다. 하나 더, KF-21의 성공은 FA-50 경공격기 판매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그동안 동남아시아에서 쌓았던 성과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과 중유럽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1,000대가 넘는 FA-50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정도면 대박이다. 이렇게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속으로 뻗어가고 있고 중국도 부러워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KF-21에 장착할 국산 항공유도무기 개발까지 이루어진다면 훨씬 뛰어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KF-21이 반드시 동북아 제공권 싸움의 키맨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3. KF-21 별로던데? 한국한테 자존심 상한 중국이 공개한 차세대 전투기. 지난달 19일 국산 첫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초도 비행 성공은 국내외의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많은 것을 시사했다. 4.5세대 전투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는 사실 자체가 해외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고
국내에서도 기술력을 입증해낸 연구진을 향해 찬사가 쏟아졌다. 특히 KF-21 전력화가 동북아 공군력 균형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왔는데 한 홍콩 매체는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에 발끈한 건지 이후 중국 SNS에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비행 영상이 공개되었다.